자, 통합사회 시간 재미섭TV 김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연환경과 인간 대단원 2단원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인데요.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좀 더 이제 여기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정의적인 측면, 즉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개인의 노력. 자, 지금 네 주체가 나오죠.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개인의 노력. 각 주체, 이 네 개의 주체마다 노력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 개인적인 노력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개인의 노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초록색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정부의 노력인데요.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그리고 의무를 함께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전전 시간에 이제 헌법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여기 저번에 배웠던 그 법 더하기 국가의 책무, 국가가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떠한 책무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 등을 따져보는 법입니다. 자, 자연환경보존법 두 번째. 자,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제도적인 방안입니다. 자연 개발 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 영향 평가는 사전에도 실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에서도, 과정의 단계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업이 있었죠. 환경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는 했습니다. 네, 사후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지금 보호 같은 경우 다 수문을 다 개방을 했죠. 자,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수립하자. 자, 그래서 뭐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한다면 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간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런 어떤 녹색 성장 정책을 캠페인 운동이라든지 성장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개인의 어떤 캠페인, 개인에게 제공하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길에서 봤을 까요? 전기차, 광주에도 지금 전기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탄소 배출량 정보 공개를 위한 환경 성적 표지제, 표지제를 시행한다라는 점 좀 기억해 두시고요. 탄소 배출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환경 성적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겠죠. 자, 네 번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 적용. 자, 여러분들 가전제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등급이 나오고 1등급 써볼게요. 뭐 1, 2, 3, 4, 5등급.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일수록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 좀 기억해 두시고, 다섯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분류. 자, 쓰레기 분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분리수거에서 배출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의무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인데요. 이제 두 번째 주체인 이제 기업입니다. 환경 친화적 기업 윤리관을 정립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기업의 최고 목적은 이윤 창출이에요. 근데 이윤 창출에 앞서서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견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 기업이 이윤 창출에 눈이 멀어서 환경 오염 배출원의 어떤 고려 없이 원천 차단을 위한 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채로 이윤 창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사회적 비용. 자,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고효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제품 등의 소비 효율 등급을 높여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 친화적 제품을 개발하자. 중요한 부분이죠. 기술 혁신이야말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정말 미래에는 유용한 차가 될 겁니다. 수소차, 이런 것들 모두 기술 혁신의 결과물로 나온 자동차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 혁신이 좀 더 진전이 된다면 이런 전기차, 수소차가 대중화, 상용화되는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세 번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다. 자, 시민사회. 자,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민단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각종 정책과 사업을 감시하자.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 이런 것을 환경보호 측면에서 감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환경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도 벌여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캠페인 및 시민운동을 실시하자. 자, 세 번째는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호 활동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죠? 그린피스, 비정부 기구라고 불리는 그린피스, 세계 자연기금과 같은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린피스가 하고 있는 선생님 인상 깊은 활동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바다에 보면 우리 보면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물고기가 좀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 이제 고래를 잡는 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어느 나라가 이걸 포경선을 많이, 이제 포경선은 금지예요. 사실 포경선은 지구적인 협약입니다. 포경선이 금지가 돼 있는데 주로 일본이 포경선을 많이 이제 고래를 많이 잡아간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린피스 사람들이 배를 이렇게 따라가요. 그린피스 배를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배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포경선은 이 고래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막 이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보충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있는데, 자, 여기 왼쪽에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시나요? 네, 우리의 폐 모습이죠. 우리의 폐 모습과 흡사합니다. 근데 폐의 일부분이 지금 잘려 나갔죠.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모습을 표현한 포스터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포스터 보면서 좀 미적 감각 플러스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방금 얘기한 무분별한 참치 남획을 반대. 여기는 참치 남획이죠. 그린피스 활동인데 참치뿐만 아니라 아까 플러스 돌고래, 그다음에 고래 다 그린피스가 남획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남획은 뭐냐면 참치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참치 배 한 척이, 사실 참치 배 한 척이 들어오게 되면 뭐 요 정도 배가 이제 들어왔다 칩시다. 예전에 이제 극한직업에서 봤는데 몇백억씩 수입을 거둡니다. 근데 이제 참치를 뭐 아무리 참치가 많다고 하지만 참치를 지나치게 많이 포획할 경우에는 참치라는 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치 남획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자. 그린피스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자연 그린피스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시민운동과 캠페인을 벌인다. 잘 보시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입니다. 자, 환경 보존 가치를 내면화하자. 환경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환경 보존 의식을 정립하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녹색 소비의 생활화. 자,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센트 안 쓰는 전자제품은 콘센트를 뽑아 두시고, 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합시다. 뭐 유리컵, 텀블러 이런 것 등을 사용하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여기서 플러스 여러분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혹은 도보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교과서 61조 활동입니다. 하루 일과 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자, 7시부터 쭉 22시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의 행동 중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에 V 표시를 해보자. V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세수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버스 이용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있고, 빈병, 캔 등을 항상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도 지키고 있고, 연결 꽂이, 그러니까 멀티탭을 사용을 잘 하시면 꽂아둔 채로 이제 스위치만 똑딱 이렇게 누르면 오프가 되는 그런 멀티탭도 환경 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자, 유튜브 시청 자제하기.
무조건 끊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 자제하기 모순되는 것 같은데 계속 구독 좋아요 얘기해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저번에 얘기했지만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 그 서버 쪽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 파괴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하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될 것들은 시청하지만 정말 조금은 디지털로부터 거리를 둬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 그것이 곧 환경 보호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자신이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만들고 가의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해보자.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이거 여러분들 좀 강조하고 싶어요. 빈 교실 전등 불 끄고 다니기, 이런 것들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이용하도록 하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튼튼한 다리, 여러분들 다리를 또 많이 운동을 하시면 또 공부나 이런 체력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시고요. 계단을 이용하시고 학용품 및 수돗물 아껴 쓰기, 잔반 남기지 않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잔반 남기지 않기. 자전거나 도보로 등교하기. 선생님은 가끔씩 자전거로도 많이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1번.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법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경정책기본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2번.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후 버릴 때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녹색 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과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본문에서는 이제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녹색 소비,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친환경 소비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친환경 소비. 자, 3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보시오. 기업, 환경 친화적 기업 윤리 의식을 정립하는 거 정답입니다. 자, 니은 기술 혁신을 통해 환경 친화적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디귿, 에너지 저효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자. 온실가스 배출을 늘린다. 두 가지가 틀렸어요. 에너지 고효율, 효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줄인다.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밌어 TV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이제 대단원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입니다. 산업화 도시와 관련된 수업을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재밌어 TV 김정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